자, 라이프니치 적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정적분 함수의 미분 공식이야. 정적분 함수의 미분 공식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정확하게 실려 있으니까. 그걸 선생님이 그냥 기본이라고 타이틀을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1번. 자, 요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라서 요거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정적분 함수의 미분 규칙. 라이프니치가 뉴턴과 더불어서 미분 적분의 아주 지대한 창시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라이프니치는 뉴턴은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라이프니치는 천재에 가까운 사람인데 뉴턴은 되게 샤이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분을 만든 사람은 뉴턴이 실질적으로 먼저 만들었는데 발표한 시기가 공교롭게 뉴턴이 발표한 시기랑 라이프니치가 발표한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어서 과연 미분을 최초로 고안해낸 사람이 뉴턴이 먼저냐 라이프니치가 먼저냐 이걸로 한참 뭔가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심지어 라이프니치가 옥스퍼드 대학교인가 미분학을 강의하러 갔는데 영국의 상징인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라이프니치 강연을 다들 뭔가 우리는 뉴턴이 먼저야 영국의 자존심 이렇게 해서 고개를 다 돌리고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 미분이라고 하는 역사가 뉴턴이 먼저냐 라이프니치가 먼저냐 이제 이 이야기로 해서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논쟁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치는 그런 쪽에서 미분, 적분 그 외에도 심지어 대상기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있고 되게 다재다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치가 정적분 함수의 미분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 자체만 봤을 때도 수학적으로 너무나 의미가 강한 거 아닌가 이거죠? 물론 기본 배경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 중에 제2정리에 대한 이야기들, 1정리에 관한 얘기들, 1정리가 미적분학의 제1정리가 정적분 함수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확장돼서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위에 거는 그냥 독립변수 하나짜리 밑에는 독립변수 2개짜리 물론 더 확장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 실려 있는 얘기는 여기에 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X라고 하는 변수와 T라고 하는 2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뭔가 적분하는 것까지만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 확장형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타이틀을 붙여서 2가지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형부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형은 증명은 정식으로 하면 얘도 뭔가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약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할게요. 그냥 기본형은 그냥 쉽습니다. 그냥 약식으로 증명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기본형에 대한 증명은 이쪽에 살게요. 그냥. 자, 라지 fx의 도함수를 스몰 fx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약식 증명입니다.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일단은 그냥 순서대로 일단은 너를 먼저 적분하시고 정적분하시고 나서 x에 관한 함수로 정리되고 나면 그리고 난 연후에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너는 정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fx 부정적분하고 아래 것, 위 것 투입을 하시고 그러면 너는 표현이 f의 vx 자, f의 u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x에 관한 함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리고 난 연후에 너를 x에 관해서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해서 너를 미분하면 너는 합성함수 미분을 쓰는 거니까 겉미분 하시면 스몰 f로 돌아가시고 vx 가시고 v'x 자, 뒤에 것도 미분하면 스몰 fux 가시고 속미분해서
U 프라임 X를 하시면 너는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형 증명은 약식으로 하면 그냥 정적분하고 순서대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X에 관해서. 그럼 증명이 끝나는데, 약간 뭐 의미는 이런 게 있겠죠. 뭐 의미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예를 냅다, 야, 그냥, 자, 외워. 공식처럼 외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 잘 풀면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 우리가,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한 번 정도는 좀, 그래도 좀 읽고 가시면, 다들 수학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수학 재밌거든요. 저는 재밌는데, 그 재미가, 야, 이게 수학자들이, 뭔가 이게 뛰어난 자기들의 두뇌로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이 뭔가 자기들의 지적 호기심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마무시하게 뭔가 발전되고 뭐 이런 게 사실 미분적분이 역학의 아주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학문으로 발전하고 이 학문을 토대로 해서 뭔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안전한 데 살고 있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수학과 과학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수학이 그냥 단지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과목처럼 인지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죠? 아마 라이프니츠나 뉴턴이 무덤에서 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수학을 보면.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살짝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만 할게요. 실제 대학교 해석학 책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주 쉽게. 자, 여기에 T축이 있고 Y축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Y는 FT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카펫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자, 카펫이 여기에서 이렇게 뭐 말려서 가고 있어. 뭐 주로 카펫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자, 이쪽에도 카펫이 말려서 가고 있어. 자, 이 카펫이 놓여 있는 요 위치가 뭐 UX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V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쪽에 있는 카펫은 어떤 누군가가 막 말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말아서 가고 있고, 자, 이쪽은 반대로 한쪽은 말고 한쪽은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펫이 뭔가 많은 쪽과 그리고 피는 쪽 해서 이 넓이가 변화가 막 생기겠죠. 그때 FT라고 하는 놈은 그냥 이 카펫의 그냥 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폭. 그리고 여기 UX, VX는 그냥 이게 X가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여기는 T라고 하는 게 시간이 아니라 X가 시간에 가는 함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저기서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AX라고 할게요. 뭐 A가 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자, 인테그랄 UX.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VX, FT, DT. 자, 이렇게 줬을 때 너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DA, DX, X가 지금 시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너는 뭘까요? 그죠? 이 빗금친 이놈이 한쪽은 말아서 가고 한쪽은 펴서 가니까 넓이가, 양쪽 넓이는 물론 많은 쪽과 펴는 쪽의 넓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다를 때 과연 그러면 이 넓이는 변화율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조사해 봐라. 이게 실제 라이프니츠의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 아닌가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야, 너는 넓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자, 이쪽 넓이는 UX 쪽은 넓이가 계속 줄 거고 VX 쪽은 계속 넓이가 늘지 않겠나? 그럼 너는 쪽을 먼저 고려해서 자, 주는 쪽을 빼주면 당연히 너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이 지극히 당연히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는 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쪽이 어떻게 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게 그냥 뭐 이런 거잖아. 얇은 띠가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겨있는 얇은 띠가 하나 있는데, 자, 요렇게 생긴 넓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시간 X에 관해서, 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요 놈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Vx가 T 자리에 들어와서, FVX. 자, 여기다가 곱해주기를. 자, 이쪽으로 뭔가 펼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이 기록이 되겠죠. 여기에 뭐 dv, dx.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v''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v''x가 되는 거니까. 자, 요게 너는 넓이고 거기서 빼주세요. 이제 줄어드는 넓이. 자, 같은 논리로 ux만큼 변화가 생기겠죠. du, dx만큼. 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적분 규칙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자, 기본은 뭔가 단일 변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펼쳐내는 거고, 자, 여기 적혀 있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자, 줄어드는 넓이, 자, 늘어나는 넓이,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늘어나는 넓이에서 줄어드는 넓이만큼 상쇄하시면, 그때 넓이의 변화량이 다음과 같이 되겠지라고 한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아무래도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이 수식 속에서 아주 그 독일 특유의 아주 실용적인 게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사람이 이게 철학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철학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걸 뭔가 펼쳐낼 때 되게 독일 특유의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내는 게 있습니다. 뉴턴은 그거에 비해서 뭔가 미분기호, 미분기호가 뭐야? 그러면 프라임 하나로 꽉 찍고 있습니다. 와, 이게 프라임이 뉴턴이 생각하는 아주 천재적인 어떤 기호 속에 이 어마무시한 개념을 프라임 속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라이프니츠는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뭐 S라고 하는 놈도 사실은 더해라 이런 얘기잖아, 이게. 뭐 영어에서 썸에 해당되는 건데, 시그마가 썸이잖아요, 그죠? 그 썸을, 시그마는 그냥 이산적으로 뭔가 더해가는 게 시그마 기호라면, 저기 인테그랄은 원래는, 라틴어 숨마에서 나온 말인데, 독일에서는 그 썸이 숨마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숨마티온의 S를 길게 늘어뜨려서 연속적으로 돼 있는 애들을 더해 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붙여낸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기호만 봐도 되게 뭐 직설적이잖아요, 그죠? 자, UX라고 하는 지점부터 VX라고 하는 지점까지 FT, DT, DT라고 하는 게 얇은 띠의 가로 길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로 길이, 가로 길이에서 얇은 띠의 직사각형 넓이를 자, UX라고 하는 지점부터 해서 VX라고 하는 지점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 그러면 걔가 차지하는 게 그 구간의 넓이가 되겠죠. 뭐 이런 컨셉으로 지금 기호를 쓴 거고. 그럼 그때 이 놈을 갖고 우리가 뭔가 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미분 기호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게 카펜 얘기를 한 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수학적인 걸 받아들일 때 요즘에 학생들이 뭔가 이걸 그냥 다 공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한 번 정도 어떤 이 기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물론 뭐 그렇게 치면 선생님이 얘를 프라임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건 라이프니츠 얘기하는데 갑자기 뉴턴 기호가 나오면 안 되겠죠, 사실.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이게 익숙할 것 같아서 선생님 그냥 프라임이란 기호를 썼습니다. 정식으로 쓰려면은 요렇게 써야 되겠죠. dv, dx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뭐 결론은 어떤 수학 기호들을 만났을 때 한 번 정도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그거는 한 번쯤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이게 이런 의미야라고 한 번쯤 읽고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자연스럽게 우리 기억 속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고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확장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